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외국인 선수 호세 로하스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6일, 그러니까 어제 공식 발표를 했죠. 두산 베어스가 호세 로하스 선수를 영입한다는 계약에 합의했다는 공식 발표를 했는데, 두산 베어스가 지난 7년간 한국 시리즈에 연속 진출했던 강팀인데 올해는 9위에 그쳤고, 그래서 김태형 감독과도 재계약하지 않고 또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 이승엽 감독을 새로 영입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외국인 타자를 바로 계약한 것은 팀이 뭔가 새롭게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호세 로하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3루수라고 되어 있죠. 3루수이고 우투 좌타, 그리고 키는 183cm 정도고요. 몸무게는 90kg 정도입니다. 이 선수의 포지션은 3루수라고 되어 있는데 2루수를 보기도 하고 1루수 그리고 코너 외야수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태에 자유계약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 에이전트. 이 선수가 두산과 계약할 당시에 자유계약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두산이 계약할 때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이 이적료 문제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이 로하스 선수도 2년 전에 그 한국이나 일본행을 타진했는데 당시에 그 이적료가 걸림돌이 되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FA 신분으로 두산과 계약을 하게 됐고요. 이 선수는 1993년생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9세고요. 뭐 선수로서 한참 전성기에 도달한 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손흥민 선수가 9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나이, 20대 후반, 굉장히 그 전성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애너하임에서 태어났고요. 그 곳이 고향입니다. 이 선수가 애너하임이 고향이라서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거기서 나왔습니다. 대학교도 그 근처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애너하임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 LA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이죠. 이 팀이 2016년도 드래프트에서 전체 36라운드 1086번째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뭐 굉장히 빠른 순번은 아니죠. 굉장히 늦은 순번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어쨌든 이렇게 늦게 지명받았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인생이 꼭 지명 순서대로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받은 선수 중에서도 뭐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꼭 그 지명 순위와 성공의 가능성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선수가 그래서 그 애너하임에서 태어나서 그 근처에서 쭉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플러턴 칼리지라는 대학을 가게 돼요. 플러턴이라는 동네가 그 애너하임 바로 옆에 있거든요. 뭐 버스 타면 한 10분, 15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플러턴 칼리지를 다니고 그 학교가 아마 2년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마치고 그 뱅가드 유니버시티라는 곳으로 트랜스퍼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다닙니다. 그 학교가 이제 NAIA라는 그 조직에 속해 있는 학교인데 미국 대학 스포츠의 최상위 단체가 NCAA잖아요. NCAA보다 하나 밑에 단계에 있는 NAIA 소속의 뱅가드 유니버시티를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그 학교라고 해서 뭐 NCAA보다 무조건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데뷔를 2021년 4월 달에 그 시즌 개막할 때 했다 이런 얘기죠. 뭐 그 얘기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이 선수의 그 통산 마이너리그 그리고 메이저리그 성적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이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근데
드래프트를 2016년도에 받았고 약 5년간의 마이너리그 생활을 끝에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 시즌에 메이저에 데뷔해서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2년 동안 메이저에서 활약하다가 올해 5월 달에 지명 할당이 됐어요. 방출돼서 트리플 A에 머물다가 이제 두산으로 오게 된 거죠. 이 선수의 타격 기록을 보면은 뭐 위에 마이너리그 기록부터 보시면은 어, 타석 수가 2096 타석이에요. 예, 이게 뭐 한 4년 5년간의 기록이죠. 스타율은 2할 8푼 6리, 92홈런, 365타점, 도루 36개. 그래서 장타율과 출루율을 합친 OPS가 0.8550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글쎄 어떻게 해석할지 좀 뭐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이 선수의 기록을 뭐 그냥 대략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1년에 144경기를 하니까 뭐 500타석 정도 나온다고 치고 부상 없이 1년 내내 출전한다고 치면은 이거를 한 4 정도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4로 나누면은 보통 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선수에게 기대하는, 두산이 이 선수에게 기대하는 성적은 뭐 한 3할 가까운 타율에 25홈런에 한 90타점 정도, 이 정도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뭐 외국인 선수라는 특히 타자는 뭐 굉장히 타력이 중요하죠. 수비와 주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통적으로 타력, 특히 장타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산에서도 그 정도 성적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메이저리그 성적은 뭐 이게 표본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참고할 바는 아니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문제가 뭐냐면은 타석에서의 위력은 있습니다, 분명히. 라인 드라이브성 장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타자이고, 그 점이 굉장히 매력인데, 그리고 2019년도에 트리플 A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31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31홈런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특히 한국 팬들도 이제는 너무나 낯익은 이름이 됐죠. PCL, Pacific Coast League 소속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PCL이 워낙 타고 투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팬들도 알아요, 이제. 거기서 거둔 성적은 조금 생각해서 예, 감안해야 된다. 뭐 이제 이걸 아는데 31홈런이라는 수치에 너무 그렇게 매혹되면 안 되고요. 게다가 2019년도에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모두 공인구에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반발력이 강한 공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홈런도 많이 나오고 했었죠. 어쨌든 2019년도에 이 선수가 31홈런을 치면서 트리플 A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승격 준비가 끝났다는 걸 사실상 보여줬거든요. 실력상으로. 근데 202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좀 운이 나쁘게도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이 선수가 메이저에 못 올라오고 또 뭐 마이너리그도 1년 가까이 쉬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의기소침할 만도 한데 어쨌든 2021년도에 이 선수가 스프링 캠프 때 굉장히 잘했어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눈에 들고 또 경쟁자들, 그러니까 유틸리티, 백업 내야수 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선수들이 당시에 뭐 부상을 당한다든가 또 방출된다든가 해서 이 선수가 행운도 약간 따라서 메이저리그에 드디어 데뷔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는 수비에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포지션을 해요. 3루, 2루, 1루, 뭐 좌익수, 우익수 이렇게 보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자기 포지션이 없다 보니까 뭐 주로 대타, 지명타자 이런 포지션으로 출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착을 못하고 결국에는 방출을 당했는데 어쨌든 타격 능력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위력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선수의 인성이나 어떤 개인사, 가정사 이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뭐 외국인 선수가 굉장히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하고 융화를 못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이래서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뭐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물론 야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를 원하죠. 뭐 모든 팀들이. 그래서 이 선수가 과연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이게 작년 4월 달쯤에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처음 데뷔했을 때 그 LA 타임즈의 잭 해리스라는 기자가 쓴 일종의 미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는지 이런 내용을 적었는데 이 선수는 멕시코 이민자 2세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멕시코계 그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그 4명의 자식들을 키웠어요. 예. 뭐 아버지가 잔디도 깎고 뭐 또 식당에서 일하고 뭐 어머니는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했는데 어 그래서 이 호세 로하스가 그 바로 아래 동생 그 페르난도 로하스라는 동생하고 어렸을 때 같이 뭐 동네 공터에서 야구를 했대요. 근데 야구라는 게 뭐 글러브나 뭐 베이스나 이런 장비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그 둘이서 그냥 던지고 치고 받고 하는 그런 야구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형제간에 우애 좋게 지냈는데 이 동생이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그 림프종,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에 걸려요. 그래서 그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항암 치료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병이 생겼을 때 호세 로하스는 이제 대학교 신입생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야구를 쉬고 동생 병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살짜리 청년이 뭐 이렇게 죽음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동생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인생이란 뭔가 뭐 삶의 의미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신앙에 좀 더 귀의하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린 나이에 예, 이 호세 로하스가 당시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인생이 참 힘든 건데 역경이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열심히 살자 뭐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내가 야구를 이왕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서 뭐 야구로 성공해가지고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그 생활을 버티고 이제 나간 건데 그 덕분에 어, 이 선수가 굉장히 인성이 좋은 선수라고 해요. 그 동료들이나 이 선수를 지도했던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굉장히 성실하고 예, 그 이기적이지 않고 동료를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바탕에는 그 어릴 때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 그런 그 것이 바탕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잭 해리스 기자의 기사를 보면은. 예. 어, 그래서 뭐, 예, 뭐 이런 얘기 정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산이 이제 이 선수를 뽑아오면서 기대하는 바는 뭐 그거겠죠. 예, 장타. 그리고 뭐 거기에 정확성까지 있다면 더욱더 좋겠고, 예. 그래서 과연 이 선수가 두산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할지 뭐 모르겠습니다. 페르난데스 선수가 그 기존에 굉장히 잘했죠. 4년 동안 뭐 잘했고 그런데 장타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 집중 견제를 받고 쉬프트나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좀 고전했죠. 예. 그래서 과연 이 호세 로하스가 그 호세 페르난데스의 몫을 뭐 그보다 더 잘해줄 수 있을지 뭐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뭐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뭐 알아봤더니 뭐 인성도 훌륭한 선수인 것 같다. 이 정도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베어스에 새로 입단하게 된 호세 로하스 선수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어떤 활약을 펼칠지 한번 지켜보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